네, 반갑습니다. 베퍼입니다. 이제 만들어둔 타프를 가지고 피칭을 한번 해볼까요? 아마 오늘 정보성의 영상인데다 야외 촬영 없이 방구석에서 고정해놓고 하는 촬영이라 영상이 좀 지루할 건데 캠린이 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나는 뭐 타프 치는 법 필요 없다 하시는 캠퍼 분들께서는 굳이 안 보셔도 되고, 이거 타프 만드는 영상을 롱폼과 쇼츠로 제작해서 올려뒀으니까 그게 더 재밌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대강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것들은, 일단 첫 번째 피칭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A형과 C형에 덧붙여서 A형의 문제점에 관한 그 고인물 분들의 고찰도 한번 알아보고, 또 타프와 텐트를 함께 피칭 시에 우천시나 혹은 사이트가 작아서 연장 웨빙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서 피칭은 그렇게 마치고, 두 번째는 태양의 방향에 따른 타프의 그늘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 왜 메인폴을 남북을 보라고 하는 건지, 꼭 그래야만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물부터 챙겨보면 까만색, 잠시만 후딱 다녀오겠습니다. 찾았다. 자, 이러면 이제 대비가 완벽하죠. 타프 폴은 넥타 정 사이즈 기준으로 메인 폴은 280 2조, 사이드는 184조가 있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슬라이드 폴대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부피가 작아서 편하긴 합니다. 이 형태는 각계로 보면 부피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모아놓고 보면 꽤 차이가 느껴져서 사각보다는 원형이 좀 더 만만하게 사용 가능한 느낌이긴 한데, 대신 원형은 조절 시에 홀구멍 맞추는 게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좀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슬라이드 폴이 편하긴 한데, 이게 뭐 좀 더 편하다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니까, 이 짝대기 하나에 대한 금액이 좀 못마땅하다 하시면 그냥 일반 폴로 사용하셔도 뭐 충분합니다. 스트링은 A형은 메인 폴이 2줄, 사이드 폴은 4줄, C형은 메인 폴 2줄로 동일하고, 사이드는 이제 2줄이 한 묶음으로 된 4줄이 필요합니다. 이게 타프 모형 제작 영상에서는 스트링도 이제 종이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피칭 설명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이제 반복적으로 피칭해야 해서 스트링을 요 실로 대체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스트링은 요즘은 여러 편의적인 부분이 많이 적용이 돼서 캠린이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트랩이나 라쳇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전 캠린이 분들일수록 스트링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뭐든 처음 배울 때 중요한 건 짜세와 기본이죠. 기본을 알고 모르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또 스트링이 스트랩이나 일반 라쳇보다는 부피도 작고 캠핑을 할수록 이 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또 크기 때문에 스트링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스토퍼는 이제 줄수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스트링 길이, 또 재단, 매듭, 스토퍼의 종류, 또 체결 방법, 그런 타프 스트링의 전반적인 제작 방법은 일전에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팩은 보통 타프는 무너지면 이제 대참사라서 텐트 사면 들어있는 기본 팩보다는 흔히 우리가 단조팩이나 콜팩이라고 불리는 팩을 사용하는 게 좋고, 팩의 길이는 메인폴은 보통 이제 40cm 이상으로 하시고 사이드는 30 이상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건 뭐 지면의 종류와 또 땅이 무른 상태에 따라서 적당히 이제 가감하시면 됩니다. 메인을 이제 40cm 이상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정도가 돼야 대부분의 지면에서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그런 건데, 만약 자주 가는 곳의 땅의 상태를 잘 알고 40cm를 이게 팩다운 하기에는 정말 힘든 땅의 구조라면 굳이 40cm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40cm를 하는 이유는 안 뽑히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땅의 밀도가 탄탄한 곳이라면 팩다운 편한 사이즈로 하시고, 반대로 40cm를 박아도 뽑히는 무른 상태의 지면이나 모래사장 등이라면 더 긴 걸 쓰든지, 아니면 뭐 샌드팩이나 미군 V팩 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특히 모래사장 등에서는 샌드팩이 더 유용할 수가 있는데, 아마 캠린이 분들은 모르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뜨거운 태양 아래서 멘붕 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땐 절망하지 마시고 제 채널의 여름 특집 캠핑 꿀팁 2편을 보시면 급한 대로 버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망치는 캠핑 고인물 분들께서는 대부분 덕진사 무진동 망치를 많이 추천하는데, 이게 이제 무게가 좀 있고 딱히 이제 감성은 좀 없지만 박는 힘 대비 팩이 수월하게 박혀서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하시고, 또 뭐가 있어야 되지? 마킹용으로 실팩 2개 정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C형입니다. 자, 일단 스킨을 이렇게 이제 펼쳐주는데, 이건 스킨을 펼쳐도 되고, 아니면 뭐 본인의 타프의 길이를 뭐 보폭이나 요런 이제 폴대 등으로 가늠해 놓은 이제 기준이 있다면 스킨을 좀 더 깨끗하게 사용하고, 혹시 모를 지면의 요철이나 위험 요소로부터 스킨을 보호할 수 있긴 한데, 캠리 분들이 그렇게까지 준비가 되어 있진 않을 테니까 일단 저는 스킨을 이렇게 펼치는 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펼칠 때 이제 메인폴 부분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보통 캠리 분들 이제 헷갈려가지고 여기 또 다 쳐놓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렉타 정 사이즈 기준 직사각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긴 변의 중앙이죠. 요거를 잘 확인하시고, 요 메인폴의 방향은 각각 이제 남북 방향을 이렇게 이제 위치시키는 게 좋은데, 요거는 뒤에 모형을 가지고 간단한 실험을 해보면서 왜 그런 건지, 꼭 그래야만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킨을 펼칠 때 아무래도 이제 야외다 보니까 약한 바람에도 스킨이 생각보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막 칠렐레 팔렐레 할 건데, 이럴 때는 어차피 우리가 스킨 양 끝부분에 마킹을 해야 하니까 바람이 불면 스킨의 이제 끝부분 스트랩에 이렇게 이제 실팩을 미리 좀 박아 놓으면 스킨이 고정이 되겠죠. 팩은 뭐 어차피 뽑을 거라서 깊이 안 받고 뽑기 쉽게 여유를 두면 됩니다. 이제 스킨에 폴대가 위치할 6군데의 고정점에 폴대를 이렇게 이제 가져다 두는데, 이때 스트링과 팩도 같이 두면은 편하겠죠. 전 지금 모형이라서 이제 하다가 막 섞일까봐 가져다 두지는 않겠습니다. 보통 폴대가 아니라 걸음수로 이제 3걸음 정도 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 남성의 그 평균 보폭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가 메인폴이 280이니까 대충 3.5걸음 정도인데, 신장의 차이나 뭐 성별의 차이에서는 보폭의 차이를 감안하면 비슷하죠. 사실 이 길이의 차이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라 보기 쉽게 폴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폴대를 다 펼쳤으면 메인폴의 끝부분과 스킨의 끝부분이 연장선이 만나는 지점에 팩다운을 하는데, C형의 경우 이 메인폴의 팩을 사이드 스트링과 공유를 하니까 팩다운을 끝까지 하지 말고 스트링을 걸 수 있게 조금 여유를 둡니다. 그리고 사이드는 미리 팩다운을 해도 되고 스킨을 자립한 후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폴대를 세팅해 두고 할 때는 아무래도 사이드 폴이 끝나는 부분에 같이 이제 팩다운을 하는 게 가장 직관적이기는 합니다. 팩다운 시에는 스트링을 걸고 조절이 용이하게 일단 이제 끝까지 팩다운 하지 말고 조금 여유를 두고 피칭을 완료한 후에 이제 돌면서 나머지 팩다운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폴을 자립시키고 요 스킨을 걸어 줄 건데, 폴의 자립 시에 삼각형을 이루면 폴이 이제 자립을 하는데, 이게 영상을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나가서 하면 자꾸 쓰러지고 안 되는 경우가 분명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삼각형만 생각해서 그런 건데, 삼각형이라는 형태 이전에 무게 중심을 생각한 이 힘의 균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폴대를 이렇게 세워두면 정확히 무게 중심이 맞지 않는 이상 어느 한 곳으로 넘어지죠. 그럼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 넘어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당기는 힘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스트링은 폴대가 넘어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 위치해야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기본으로 삼각형의 형태를 이루어야 자립을 하는 겁니다. 영상을 볼 때는 너무 쉽고 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직접 나가서 이제 처음 해보려면 이게 헷갈려서, 그리고 그냥 삼각형만 되면 서 있는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하다 보면 당기는 힘과 같은 방향으로 위치하는 경우나, 삼각형이 아닌 이 3포인트가 거의 직선을 이루는 경우가 생기고, 이 경우 전자는 자립이 안 되고 후자의 경우 스트링의 빡빡한 텐션과 지면의 종류에 따라서 자립은 하는데 이게 이제 잘 쓰러집니다. 그래서 뭐 폴대를 세워서 팩다운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살짝 눕혀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3점의 위치는 직선이 아닌 삼각형을 이룬 후에 이 스트링의 조절로 힘의 균형을 좀 맞춰준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불 때는 스킨을 먼저 걸어두면 스킨이 이게 날리면서 폴이 쓰러지니까, 바람이 불 때는 양쪽 폴을 먼저 자립을 해두고 스킨을 거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스킨을 걸 때는 폴, 스킨, 또 스트링, 이 순서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 대부분 실수가 생기는 부분이 이제 양쪽 폴대를 먼저 자립해 놓고 스킨을 거는 경우에 이 스트링을 다시 빼고 스킨을 걸고 다시 스트링을 걸어 줘야 하는데, 이제 딴 생각하다가 스트링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스킨을 걸고 이제 올리는 경우가 생기죠. 뭐 익숙한 캠퍼들은 그냥 메인폴 살짝 내려서 다시 순서 바꾸고 올리고 뭐 하는데, 피칭 중간에 알았다면 다행인데
피칭을 다 끝내고 알았다면 이 캠리니 분들은 피칭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양쪽에서 이제 당기는 장력이 있긴 하지만 야외에서는 바람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스킨이 뽑힐 수도 있기 때문에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하면 스트링을 위에 하나 더 씌우면 됩니다. 이때 스트링을 매듭 지으면 폴대에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폴티 걸기가 힘드니까 매듭을 짓지 말고 그냥 밑에서 이렇게 던져 가지고 감으면 되겠죠. 그리고 당겨서 팩 나오는 곳에 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립을 하면 폴이 최초 마킹을 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조절해서 폴 끝을 마킹한 곳으로 이동해주고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면 팽팽하게 당겨서 타프의 처마 라인을 살려줍니다. 이제 사이드 폴을 순서에 맞게 결속시키고 스트링을 하나는 아까 여유를 남겨둔 메인 폴의 팩에 또 하나는 최초 팩 다운한 곳에 걸어주고 스트링을 조절해서 당겨줍니다. 이제 나머지 사이드를 세워주는데 순서는 좀 더 균형 잡힌 스킨의 텐션을 위해서 이제 대각선 순서로 이렇게 세워준다고 하는데 뭐 큰 차이는 못 느끼니까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 타프 칠 때 이게 너무 가게에 신경 쓰다가 보면 놀기도 전에 이제 지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다 보면 느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처음에만 좀 헷갈리지 원리만 알면 이제 금방이기 때문에 뭐 처음에 각이 좀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또 막 생각하고 시간 보내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더울 땐 그냥 대강대강 후딱후딱 그냥 좀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아니라도 내부 세팅도 해야 되고 뭐 음식도 해서 먹어야 되고 뭐 할 거 천지 아닙니까,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 끝났죠. 이제 A타입인데 대부분 잘 아신다고 생각하는 게 A타입인데 이게 약간 깊이 들어가 보면 고인물 분들이 제기하시는 A타입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A타입을 알아보면서 이 부분도 함께 알아보죠. 일단 뭐 메인 자립하는 거는 동일하니까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A타입은 팩다운 방향을 사이드의 끝과 처마의 중앙을 기준으로 보고 그 연장선에 하게 됩니다. 이때 스트링의 길이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메인 폴의 팩다운과 굳이 라인을 맞추려면 너무 길게 나가니까 대략 사이드 폴과 스트링의 간격이 45도 정도 되는 각도를 유지하면서 지면에 팩다운을 합니다. 공간에 따라서 뭐 이 공간이 팩다운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더 좁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요 라인을 요 각도를 더 좁혀야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이드 폴도 마찬가지로 팩다운을 하고 폴을 세워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A타입도 끝이고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이 그 A타입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건데 뭐 피칭에 있어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이왕 배우는 거 또 뭐 다양하게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아니면은 뭐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이 A타입이 전통의 그 메이저 브랜드인 스노우피크나 콜맨에서도 공식 카탈로그에서 뭐 권장하는 방법이고 그 기준을 이제 스킨의 중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립을 통해서 애써 당겨 놓은 이 처마의 라인이 중앙을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당겨지면 뭐 폴대라든지 이런 아무런 고정점이 없는 처마의 중앙은 장력에 의해서 이제 펴지려고 하게 되니까 자연스레 아래로 처지는 힘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물론 타프란 게 힘의 균형에 의해서 자립을 하는 원리라 스트링의 조절에 의한 힘의 배분과 스킨의 신축성 등으로 육안으로는 그 처짐이 표시가 안 나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힘은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스킨에 이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스트링을 당기면 당길수록 모든 힘이 이제 중앙에 집중이 되면서 폴이 삽입되는 각각의 고정점에 있는 뭐 보강 웨빙이라든지 뭐 스킨 덧방 이런 장치들이 뭐 중앙에는 전혀 없으니까 뭐 요즘 스킨의 인착 강도들이 워낙에 튼튼해서 뭐 이것 또한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점이기는 하고 스킨이 터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데 이것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래 사용한 그 스킨 내부의 중앙 부분에 늘어짐이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A형은 보시는 그림처럼 이런 방식으로 팩다운을 하고 스트링을 걸어야 메인 폴의 힘은 스킨 처마 라인을 담당하고 기존의 사이드 스트링의 힘이 가해진 스킨 중앙의 힘을 각각의 면에 분산시켜서 스킨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각각 담당하는 면의 각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피칭을 하려면 그림은 쉬워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팩다운의 위치가 이게 아무런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좀 상당히 난해합니다. 직관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저거 생각하기 싫으니 그나마 차선책인 C타입이다 라는 건데
물론 또 정반대 이야기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뭐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타프 치는 거니까, 그리고 그간 각자가 해온 방식으로 뭐 문제없이 사용을 해왔으니 본인이 편한 방식을 취해서 그냥 피칭 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고찰에 의한 각각의 의견을 소개해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히 이제 알 수 있는 건, 피칭 시에 만약에 스트링을 당기면 당길수록 처마 라인이 이렇게 처진다면 그때는 사이드 스트링을 좀 풀고 메인 스트링을 좀 당기면 처마의 라인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는 뭐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시면, 저는 300D 이상의 그 블랙 코팅으로 좀 두꺼운 무거운 스킨의 타프는 좀 더 힘을 가할 수 있는 C타입으로 피칭을 하고, 요즘 많이 쓰는 그 실타프에 블랙 피그먼트 코팅을 한 그 경량형 나일론 타프들 있죠. 뭐 그런 거는 적당히 당겨도 스킨의 특성상 각이 잘 잡히니까 그런 거는 좀 더 치기 편한 이제 A타입으로 피칭을 합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피칭 방법인데 뭐 직관적이지는 못하고 그냥 대강대강 치는 거라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영상 초반에 이제 메인폴을 팩다운 할 때 각각의 끝선에 연장선이 만나는 부분에 팩다운을 했는데, 이게 직관적이기는 한데 혼자 타프를 칠 때는 이 메인폴 자립 시에 이 스토퍼까지 팔이 잘 안 닿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폴을 세우면서 손을 뻗어서 스트링을 조정하기에 좀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멀리 안 나가는 편이고 대충 뭉대중 정도로, 이 정도면 스토퍼가 어느 위치든 닿겠다 하는 그 정도로만 나갑니다. 이 메인폴과의 간격이 또 너무 좁으면 스킨의 처마에 충분한 힘이 전달이 안 돼서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만 나간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자립할 정도면 되는 거죠. 대신에 이 각도를 이렇게 45도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 좁게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또 너무 좁으면 뭐 한 줄로도 서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왠지 불안하죠. 이 각도가 이렇게 넓어질수록 스킨 처마에 가해지는 이제 당겨지는 장력의 이제 집중이 약해지기 때문에 각도가 좁을수록 적은 힘으로 스킨의 처마를 좀 더 팽팽하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이드는 A형이 베이스라서 나머지는 앞서 설명한 A형의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건 없지만 포인트는 이제 좀 덜 나가는 대신에 스트링의 조절이 용이해지고 또 스트링의 각도를 좀 좁혀서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시킨다, 뭐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킨이 300D 이상의 블랙 코팅이라면 애초에 그냥 C형으로 피칭을 합니다. 그리고 종종 D타입도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건 가장 팩을 적게 박는다는 점에서 좋지만 이게 뽑히면 대참사가 날 확률이 좀 높고 구조도 직관적인 구조가 아니라서 캠린이 분들께는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연장 웨빙을 이용한 피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연장 웨빙을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사이트가 이렇게 작아서 텐트와 타프를 따로 피칭하기 힘들 때 적당히 겹쳐놓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뭐 비가 온다든지 할 경우에 텐트의 이제 입구를 타프 안쪽으로 위치시킬 수가 있어서 우천 시에 상호 간의 이동이 이제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연장 웨빙 외에 A형 혹은 X형 폴이라고 하기도 하는 폴대 형태인데, 저는 따로 폴을 더 가지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과 각도 조절이나 뭐 하단 벌어짐 등의 이유로 이런 것들을 물론 보완하기 위한 방식이나 장치들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손이 더 많이 가는 듯해서 연장 웨빙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연장 웨빙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장 웨빙을 사용해서 피칭 시에 타프가 먼저냐 뭐 텐트가 먼저냐 하는 그런 의견이 이제 분분한데, 뭐 사실 딱히 정해진 건 없고 본인이 하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텐트를 먼저 설치하는 게 전체적인 위치를 잡기가 편해서 텐트를 먼저 설치를 하고 타프를 설치를 하는 편입니다. 피칭은 이미 앞서 설명한 그 피칭법들에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간단히만 살펴보죠. 일단 텐트를 먼저 피칭을 해서 이제 위치시키는데, 두 가지 모형을 제가 각각 만들었던 거라 이제 서로 간의 비율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비율이 좀 안 맞긴 하고, 그리고 연장 웨빙을 사용하는 건 렉타보다는 헥사 구조가 각이라든지 뭐 이런 선들이 더 잘 어울리는 구조라서 주로 헥사에 많이 사용하는데, 또 이건 지금 렉타지만 그렇다고 다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원리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의 피칭은 아무래도 대형급에 적용하면 이제 타프의 공간이 좀 작아지기도 하고
특히 피칭하기가 요 높이나 길이로 인해서 좀 번거롭기 때문에 큰 텐트보다는 주로 이제 작은 쉘터나 한 폴로 투맨 정도 그런 소형 텐트에 잘 어울리는 방법입니다. 자, 피칭을 해보면 위치시킨 텐트 뒷부분에 메인폴을 자립을 하면 되겠죠. 메인폴 자립하는 거는 앞에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저는 대충 자립하니까 대충 자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폴을 자립을 하고 지금 연장 웨빙을 따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없어 가지고 아까 사용하던 이 스트링 요걸로 이제 대신을 하는데, 보통 연장 웨빙을 사용하기도 하고 실제로도 이런 그냥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서 대충 길이에 맞춰 가지고 제작을 해서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연장 웨빙을 안 사셔도 이렇게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스토프 하나 걸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보통 이제 끝선에는 이제 카라비너를 많이 걸어 가지고 타프의 아일렛이나 스트랩 끝부분 스트랩에 걸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메인폴이 원래 이제 앞쪽에 위치했던 메인폴이 뒤쪽으로 가면서 요 사이에 비는 공간을 연장 웨빙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폴들 간에 연장 웨빙도 이렇게 당겨서 전체적으로 텐션을 줘서 라인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리는 원래 위치에 있던 메인폴이 이제 뒤로 빠지고 원하는 정도로 타프를 이제 겹치면서 그 사이의 공간을 웨빙 스트랩이 이어준다, 뭐 이런 원리인데, 이게 지금은 간단히 알아봐서 그리고 보는 입장에서는 쉬워 보이는데, 원래 이게 팩다운의 위치와 타프와 텐트 간의 겹치는 거리 등으로 인해 각각의 이제 스트링들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서 꽤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기 때문에 캠리니 분들께는 사실 권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이트의 크기 등으로 인해 뭐 피치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할 듯해서 이제 간단하게 원리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칭에 관한 건 이제 이쯤으로 하고, 다음은 태양의 방향에 따른 타프의 그늘의 변화를 알아보고 그걸 바탕으로 타프의 효율적인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게 영상 하나에 다 담으려니까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요거는 다음 편에 연결해서 또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련된 정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영상이 업로드되면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 항상 즐겁고 또 안전한 캠핑 되시기를 바랍니다.